안녕하십니까, 덕필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강맑은 봉태규 주연의 고당도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지난주 리뷰했던 윗집 사람들 주인공 하정우 배우와 바로 전작 로비에서 함께했던 강맑은 배우가 따로따로 비슷한 시기에 영화를 개봉했는데요. 영화는 아주 잘 뽑혔습니다. 코믹적 요소가 초반에 아우르고 장례식장과 엮여서 웃픈 상황도 많이 발생해 전형적인 한국식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후반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아들, 딸들이라면 생각할 만한 점도 많아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처음 제목을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종의 줄임말인가 해서 검색을 하니 고민하는 당신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게 있길래 이거였나 했더니 전혀 아니었고, 감독 오피셜 얘기하자면 죽을 코에 당도하다 할 때 당도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로, 즉 죽음에 당도하다라는 의미로 아버지 장례식에 관해 얘기하는 거였고,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또 다른 의미로 제철 맛있는 과일을 고당도 과일이라 부르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 각자도 성숙해지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예종 출신 권영재 감독님 작품인데 아마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니까 첫 장편 작품이신 것 같더라고요. 2020년 감독 본인의 단편 조이를 장편으로 발전시킨 작품이고, 그때도 가짜 장례식이 소재였고 주인공이 강맑은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편에도 출연했나 했지만 아시다시피 강맑은 배우가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한 달 이상 비는 시기가 없다고 하는데 로비를 마치고 빈 공백에 뭐 할까 하던 차에 딱 들어온 작품이라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캐릭터를 좀 소개하자면, 강맑은 배우가 연기한 선영은 지방병원 간호사로 연명 치료 중인 아버지를 같은 병원에 모시고 있고, 빚쟁이 동생이 꼴보기 싫지만 과거에 큰 잘못이 있어 쫓기는 동생 가족을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감독의 말로는 영화 배드 지니어스의 천재 소녀가 선영의 레퍼런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태규 배우가 맡은 1회는 선영의 철없는 동생으로 한때 잘나가는 사업가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무리한 선택을 하면서 삶이 꼬여버린 가장이자 궁지에 몰려 더는 물러설 수 없게 되고 결국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장리우 배우가 연기한 효연은 1회의 와이프이고 밝은 성격의 솔직한 사람인데 약간의 푼수기가 있고 역시 빚에 쫓기다 보니 속물적인 면모도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순범 배우가 맡은 동호는 선영의 조카이자 1회의 아들로 착한 심성으로 빚더미에 앉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강맑은 씨가 맡은 선영은 병원에서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랫동안 지병으로 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그 소식을 들은 동생 유래네의 가족이 병원에 찾아오는데, 사실 유래는 사업에 실패하고 사채업자에 쫓기며 하루하루 불안을 보내는 신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바로 조카 동호입니다. 쫓겨다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붙어서 유래네 가족의 유일한 희망인 존재죠. 오랜만에 만난 조카 동호가 갑자기 대학에 안 가겠다고 해서 선영을 의아해합니다. 알고 보니 빚에 시달리던 1회가 대학 가기를 만료했던 것이죠. 1회가 숨어 지내다 병원에 온 진짜 이유도 아버지 장례 때문이 아니라 부조금을 좀 받아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시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하자 1회의 아내 효연은 부고문자를 미리 써두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조카가 대학에 못 간다는 말에 화가 난 선영은 1회를 찾아가 한바탕 말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효연이 작성 중이던 부고문자를 실수로 고모에게 보내버리는데, 그걸 본 가족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고모한테 대학 등록금만 미리 받고 끝내자 꾀를 내죠. 이래저래 잔머리를 굴려서 장례식장에 온 고모를 무사히 돌려보내고 소기의 목적이었던 등록금까지 받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사채업자에 쫓기던 1회가 그 돈을 고스란히 넘기고 거기에 한수를 더 떠 두 번째 가짜 부고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것도 단체로. 이제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선영과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된 가짜 장례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초반부와 두 번째 가짜 장례식이 열려지는 중반부까지는 코믹적인 요소가 많아 부담없이 술술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장례식이 작게 한 번, 크게 한 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가짜 장례식 때 담당 직원을 속이면서 부자 고모에게 안 들키려고 하는 상황이 되게 스피디하고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어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져지는 그 대사가 저는 꽤나 웃겼습니다. 그 중에 발군이었던 게 아버지의 두 번째 장례식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가짜 장례식이라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제일 싼 걸로 해달라 하면서 나오는 상황과 그 대사들이 아주 예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례식에 쓸 영정사진이 없어 첫째 딸은 아버지와 닮다는 속설을 바탕으로 얘기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참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느낌으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웃기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고당도를 보고 본의 아니게 장례식 절차를 알게 되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사망자 해외 이송 처음 들어봐서 그런 게 있는지 더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렸던 게, 제가 어릴 때 장례식을 경험한 적이 없을 때 봐서 신기했던 영화가 바로 박철수 감독의 학생 부군신이나 임권택 감독의 축제 같은 영화를 보면서 저게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이나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이 먹고 가족 장례도 치러보고 해서 대충 알지만, 그동안 몰랐던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좀 신기했고, 감독님이 조사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초반에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가 금순고모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결국 가족은 서로 후회만 남는다는 고모,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 않냐며.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고모가 가족을 등지고 성공한 사업가로 나오면서 내뱉는 후회와 탄식이 초반에 코믹한 상황 중에도 감독이 이 대사로 작품 전체 내용을 미리 환기시키는데 좀 짠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캐릭터는 많지 않아서 다들 연기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장리우 배우가 연기하는 효연도 돈 많은 순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속물적인 인물이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카 동호를 연기하는 정순범 배우도 초반에 차분한 연기부터 후반에 아버지와 갈등에 분노하는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고, 부자 고모로 나오는 양말복 배우도 중간에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중심이 1회 역의 봉태규와 선영 역의 강말금이 주를 이루다 보니 두 사람에게 더 눈이 갑니다. 봉태규의 예능기 빠진 모습이 오랜만에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 반짝반짝 빛났지만 요즘은 예능하는 아저씨 아니면 재벌집 양아치로 기억되는 게 좀 전부였는데, 이 놀라울 만큼 피폐하고 생활에 찌든 모습이 이번 연기 변신 제대로 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탄력받은 만큼 좀 더 다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강말금 배우는 초반에는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동생을 다그치면서도 본격 코믹 상황이 되니까 로비 때처럼 코미디를 쏟아내는데, 같은 영화 맞나 싶을 정도이고, 후반에는 또 한없이 진지해서 연기의 간극이 마치 남극과 아프리카 마냥 온도차가 엄청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해 주십시오. 자, 후반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본격적인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첫 방문객으로 작은 아버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며 거짓말로 핑계대기 시작하니 말이 꼬이기 시작하죠. 동호를 신부는 핑계로 멀리 보내고 가족들은 장례식을 빨리 마무리를 하려 했지만, 사실 동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아버지 빚 때문이란 걸 알기에 아버지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동안 동호가 쌓았던 분노가 폭발하며, 기왕 장례식 하는 거 아빠도 죽은 걸로 하죠 라고 얘기하고 사채업자에게 아버지를 신고해버린 동호였습니다. 가족들이 만리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선영의 과거가 보여집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연명치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선영은 아버지가 죽길 바라며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었던 거죠. 반면 돈 한 푼 없던 일에는 그때 끝까지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다는 사실, 그 진실이 밝혀지며 선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그때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며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가족은 일회를 구석방으로 숨겨보지만 결국 부조금 뺏긴 것도 모자라 돈이 부족하면 장기라도 팔아넘길 심산으로 일회까지 납치해갑니다. 끌려가던 중 정신을 차린 일회는 부조금을 훔쳐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 충격으로 심장이 멎어버린 일회, 그 모습을 보고 사채업자들은 도망가고 말죠. 뒤늦게 도착한 동호는 자신의 아버지를 신고한 일에 절망합니다. 이때 동호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일에서 해방되고, 아버지가 살아나면 또다시 빛의 지옥에 시달릴지도 모르죠. 과연 동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화를 보면 다양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노인 문제, 셋 다 하나같이 엮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평범한 가정의 일원이라면 한 번쯤 고민에 빠질 법한 이야기입니다. 장녀 선영은 이름처럼 한없이 선한 줄 알았지만 누구보다 차갑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인물이고, 장남 1회는 이름처럼 마치 인생 한 번만 산다는 마인드로 대충 살아온 인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는 누나에게 없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금전적 여유도 없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지만 부모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1회는 마치 우리들에게 윤리적 이상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관객이 자신들을 대입하는 인물이기도 한 선영은 우리들의 지독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선영의 모습에서 짠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정점인 동호와 가족들의 갈등은 마치 고래장 설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저는 고래장 설화를 믿지는 않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가던 아들의 지게를 손자가 다시 메고 가는 그 장면처럼 영화 속 두 인물의 관계에서도 잔인한 현실과 인간적 양심 사이에 갈등이 느껴집니다. 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없는 가정, 노인을 돌볼 체계조차 부재한 사회, 이 작품은 극중에서 우리가 미래에 마주할 동일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문제를 안고 가면 함께 가라앉고 문제를 외면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흔들리는 그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영화에서는 조카 동호의 행동을 통해 반복되는 실수를 끊어내는 인간의 의지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로 극복하고 앞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 코미디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이 싫다고 외치면서도 결국 서로를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 그 복잡한 사랑을 따뜻하게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후반부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오기 전에 1회를 장례식장 구석방에 넣는 장면과 옷장에서 선영과 1회가 얘기하는 상상 장면인데, 이때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이 얼굴만 비추는데 마치 두 사람이 관 속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둘 다 같은 경험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그 장면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내내 등장하는 감, 처음에는 하고 많은 과일 중에 왜 감을 오브제로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가장 토속적인 과일이기도 하고 덜 익으면 떫고 완숙하면 달달해지는 시기가 분명한 과일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얘기한 가족들에게도 성숙해지는 시기가 있다는 말의 의미와 극중 상황에 딱 맞는 과일이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아버지의 연명치료 문제나 그로 인해 빚진 돈이나 전부 다 써서 삼킬 수 없는 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선영과 가족들이 완숙으로 하나 되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데 있어 더없이 좋은 오브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웃기기도 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비출 때는 좀 서글펐고 가족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깊은 페이소스를 자아낼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한국 영화 망해가는 이유로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당도 같은 영화도 볼만하다 생각하기에 저예산 한국 영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실련 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